안녕하세요. 긍정을 파는 감자 긍파감입니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부터 오로지 목표한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만 해온 우리 청춘들이 정작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과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긍파감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춘들의 다양한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들이 생각들이 같은 시대를 사는 방랑하는 청춘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긍정을 파는 감자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그 내용을 책으로 내게 되었어요.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지는 대단한 성공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진솔하게 써내려감으로써 누군가에게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혹은 그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감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편집장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책의 구성이 하나의 에세이에 3명이 댓글이 달리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흡사 SNS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각 에세이마다 3명의 댓글이 달림으로써 작가의 한방향 소통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함께 참고할 수 있어서 더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책 전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중 한 분의 에세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당신의 프로필은? 이라는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이 질문은 책의 마지막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이 책을 읽고 변화된 나를 체크해 보는 거죠.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다음에 긍파감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 출판사의 첫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 출판사는 긍정을 파는 감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긍정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감자라는 단어는 나는 말하는 감자라는 겸손한 의미를 가진 유행어에서 따왔으며 젊은 느낌과 겸손한 느낌을 주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저희 긍정을 파는 감자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더 나은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판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은 도전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판이 아닌 형태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방랑하는 청춘을 위한 긍정 감자들의 도전기 머리말이 나와 있네요. 이번 책의 기획 의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의도에는 주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도전입니다. 본 책은 도전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도전의 어려움을 겪을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년의 출판 과정을 대학생끼리 거의 다 하였으므로 출판이라는 퍼포먼스 또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기획 의도는 도전 앞에서 방랑하는 청춘들에게 도움을 주자입니다. 두 번째는 출판이라는 도전을 사람들에게 솔선수범 보여주어 도전을 독려해보자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참여하는 구성원들 스스로 도전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하자입니다. 도전에 관한 주된 기획 의도는 위와 같습니다. 부가적인 기획 의도도 존재합니다. 글쓴이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기회를 만들자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책을 쌍방향 소셜미디어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 대한 다양한 평론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본 의도를 실현하였습니다. 그 의도를 잘 참고하시어 저희 책을 읽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질 페이지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 및 출판사 대표 강경민 드림. 머리말에 이어 이 책의 저자들의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군요.
여러 학과의 대학생들 또는 도전에 성공하여 목표한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그리고 휴학을 하여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학생 등 여러 이력을 가진 글쓴이들이 모여 있네요. 다양한 구성원들만큼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간단히 글쓴이들을 소개해 볼게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윤종서님, 경희대학교 화학과 진하영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양춘효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용건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전민기님,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범석 교수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은진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문채건님,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김수박님,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김기현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정재훈님. 다음은 댓글을 달아주신 저자분입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강민웅님,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임평화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오영택님, 그리고 책의 중간중간 광고글을 실어주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강경민님. 이렇게 여러 글쓴이들의 주제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어 흥미로운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저자의 글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고 그 뒤에 에세이가 이어집니다. 에세이가 끝난 후 3분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각 댓글은 글을 읽고 글에 대한 한 줄 평과 소감, 그리고 저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1분의 저자들 중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은진님의 글과 3분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은진. 꿈꾸는 바보들에게. 나는 학창시절을 공허하게 보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 하는 많은 일에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 이야기로 꿈꾸는 바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등장인물 산초의 대사이다. 산초는 돈키호테를 따르는 길동무이자 시종이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멋진 기사라고 착각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는 몽상가였다. 여관의 하녀 알돈자는 그런 돈키호테를 따르는 산초가 이해되지 않았다. 한 번은 산초에게 왜 그렇게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냐고, 그러면서 얻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산초는 대답한다.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게 그를 따르는 이유라고. 나는 그저 좋다는 이유로 꿈을 쫓고 있는 꿈꾸는 바보들에게 이 글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이상을 쫓는 줏대 있고 용감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좀 더 비참한 의미의 바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다. 자신이 쫓는 분야에 대해 재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분야의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나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보들에게 꿈을 쫓기란 정말 쉽지 않다. 내 꿈은 뮤지컬 음악 감독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보고 뮤지컬에 푹 빠지게 되었다. 아직도 공영다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었고 대전에 살고 있던 나는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다. 뮤지컬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대극장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도착하였고 객석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새로운 공간의 분위기에 놀랐다. 큰 무대가 주는 웅장함과 그 공간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가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관객들이 객석을 모두 메우고 무대의 막이 올랐다. 주연 배우가 첫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보이고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의 섬세한 감정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짜릿했다. 나를 가장 압도한 것은 앙상블 배우들의 합창이었다. 화음의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여러 배우의 힘이 합쳐져 객석에 주는 그 압력이 내 심장을 그대로 누르는 듯 했다. 마법 같은 순간은 공연이 끝난 뒤였다.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 벅찬 마음을 안고 공연장을 나오니 하늘이 매우 어두워져 있었다. 하늘의 별과 거리의 건물들이 반짝였다. 걷다 뒤를 돌아 내가 있던 공연장을 다시 바라보니 순간 세상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공허했던 내 마음이 채워지고 공연장 건물의 조명은 말도 안 되게 반짝였다. 무대를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관객들이 받은 감동을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아름다운 공연장의 모습을 눈에 충분히 담고 나는 다시 대전으로 향했다. 이때부터 나는 꿈꾸는 바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전까지 나는 바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중학생 시절 나는 나에 대한 확신만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거의 만점이었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친구들도 나를 모두 좋아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만들기 위해 강박을 가졌고 나를 잃어갔다. 고등학생 때도 나는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공은 껍데기일 뿐이었다. 실패할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어딘가 숨었고 성격도 점점 소심해졌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이 지나갔고 껍데기만 남은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도 반짝이지도 않았다. 그 공허함은 결국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삶이 주는 수많은 메시지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 매개체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메시지와 음악이 합쳐진 뮤지컬은 나에게 정말 완벽한 예술이었다. 긴 고민 끝에 20살이 되어서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되려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도전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겪은 많은 실패는 쓰라렸다. 먼저 음악 공부를 위해 피아노를 시작했다. 초등학생 이후로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기에 입시학원에서 손가락 힘 기르기부터 다시 시작했다. 학원에 가면 나보다 어린 고등학교 입시생들의 뛰어난 연주 소리가 자연스레 들린다. 그럴 때면 위축되기도 했지만 최대한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내 연습을 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도 실력은 금방 늘지 않았다. 매일 연습한 곡에 대해 반주가 잘못됐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들은 적도 있었고 몇 달을 지속한 손가락 힘 강화 훈련의 효과는 미미했다. 음악에 있어서 내가 바보라는 것을 깨달은 날들이었다. 두 번째로 한 도전은 뮤지컬 동아리를 만든 것이었다. 대학교 2학년 마음이 맞는 훌륭한 사람들과 경희대학교 뮤지컬 동아리 루시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동아리에서 기적적으로 2차례나 성공적인 공연을 올렸다. 하지만 공연의 성공과는 별개로 루시드는 나에게 큰 실패의 공간이었다. 공연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의 약점과 직접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이다. 누나는 회장 같지 않아. 회장으로서 하는 일은 뭐야? 첫 공연을 준비하면서 같은 팀이었던 후배에게 들은 말이다. 동아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음악 감독이 되려면 리더로서의 자질도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한 순간이었다. 무례한 말이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았다. 사실 회장이든 뮤지컬 동아리든 아무 경험이 없기에 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리더는 항상 멋진 모습, 잘하는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괜찮은 척, 뭐든 잘 아는 척 하려고 했었다. 내가 아닌 척하는 불안한 나의 모습이 부원들에게 똑같이 전해져 그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었다. 리더로서도 내가 바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더 많은 좌절과 상처가 있었지만 쉽게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았다. 무대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 소중한 감정을 아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이기에 한 번에 빠르게 성공으로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로 했다. 밤늦은 시간에도 30분이라도 피아노 연습을 하려 연습실에 가며 연습량을 늘려갔다. 아직 초보자 단계이기에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리라 다짐했다. 리더로서 부족한 지혜와 결단력을 기르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도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온 등장인물이나 저자와 대화를 나누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아는 척 발버둥 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놓아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리더로서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화려한 성공담을 보면 대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위대한 결과를 내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히 이룬 것은 없다. 매일 불안과 어려움이 가득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꿈을 가졌고 이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나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로 꿈꾸는 바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다. 여기 당신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매일 불안하고 힘든 일들 투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겪어야 하는 시련일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이 있음에도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한 꿈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떻든 그 도전과 노력은 결국 나를 성장시킬 것이며 그 자체로 당신은 성공하는 것이다. 댓글 강민욱 1. 한 줄 평. 재능은 없지만 그냥 좋아서 하는 바보들에게 전하는 글. 2. 글에 대한 소감. 재능이 없는데 좋아한다. 나는 이 상황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나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나는 물리학을 전공 중이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나는 그냥 물리를 좋아하는 범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글쓴이와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겪을 것이다. 선택 당시에는 잘하거나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꿈을 쫓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며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성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작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 20살에 이르러 자신의 꿈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글쓴이는 용기를 가지고 부딪혔다. 피아노 공부부터 시작해 뮤지컬 동아리를 만들고 책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성공담을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다. 물론 아직 결과는 없지만 글쓴이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노력가라고 부른다.
글쓴이의 화려한 성공담을 기원한다. 댓글 임평화 1. 끝이 정해진 명작보다 궁금한 바보의 네버엔딩 스토리. 2. 행복한 결말로 길이 찬양받는 메인 스토리는 천재들의 전유물이지만 사람을 울리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바보들의 외전이 담당해왔다. 사람들은 모차르트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살리에르를 응원하며 눈물 짓는다. 예술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점은 바로 그곳에 있다. 정답이 아니어도 하나의 답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 화려한 1등의 이야기도 주목받지만 서툴게 애썼던 2등의 일화조차 미담이 된다는 것. 예술은 위계와 정답의 억압에서 현실보다 월등히 자유로운 세계다. 그런 맥락에서 글쓴이는 이미 예술가로서 충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미완의 서사 또한 완결된 작품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예술의 가치는 결과물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끝맺음과 과정이 동일한 무게로 강조되며 때로는 과정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기도 하는 것이 예술의 이치이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난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두고두고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히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완결되지 않은 존재로 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랑의 전원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완의 매력을 입증한다. 글의 마지막에 인용된 맨 오브 라만차의 대목이 글쓴이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하다. 당최 나한테 득되는 일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안 해주는데 왜 마냥 좋을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그냥 좋다. 왜 좋은지 설명이 안 돼서 더 좋다. 바보여도 미안해여도 좋다는 맹목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념이다. 그리고 신념은 곧 모든 예술가의 미덕이다. 오직 바보만이 눈먼 사랑에 빠질 수 있으므로 예술가란 마땅히 바보여야 하지 않을까? 3. 실제 역사 속에서 애초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딱히 열등감을 품지도 않았었다고 해요. 모차르트가 성격이 나빠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아요. 바보는 공감도 더 널리 받고 인격만 성숙하면 마음의 평화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또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바보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요. 댓글 3. 오영택 1.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지만 그 일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느껴 이 일을 계속해도 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하면 된다는 힘들지만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준다. 2.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도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란 쉽지 않다. 이 일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고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할 때도 많다.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꿈을 위해 다가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게다가 그동안 바보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을 스스로 바보라고 칭하며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3.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그 일을 좋아해도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본인이 지금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가장 큰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 책은 잡지처럼 작가들의 글 사이에 광고글이 수록되어 있어요. 먼저 극단 루시드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두려워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조차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나고 보면 시도조차 않았던 목표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 깊은 후회를 하진 않으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미래를 잡을 용기를 내어보세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일에 최대한 집중해 보아요. 도전이 완전히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해보는 경험도 값진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 봐요. 뮤지컬,
공연 기획, 음악 연출, 무대 연출, 동선 연출, 공연 홍보, 연기와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루시드에서도 모두 처음이지만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정기 공연을 2번이나 성공적으로 올렸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상품 광고 글이네요. 자신의 걸어온 길에 대해 자책은 달고 스스로 칭찬을 한 줌 더 포지티브지 캔버스 토드백과 함께 실패에만 집중하며 자책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찾고 스스로 칭찬하자. 단 칭찬을 아무 기준이나 규칙 없이 하지 말고 기준과 규칙을 두고서 하자. 먼저 자신을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판단으로 칭찬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동적이거나 과잉으로 칭찬하는 등의 감정적인 칭찬은 지양해야 한다. 즉, 하나의 도전이 끝나거나 큰 도전에서 한 챕터가 마무리될 때마다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의 크기에 상응하되 소박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소박해야 하는 이유는 보상은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해 적당한 동기부여로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상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다. 상한선이 없다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큰 노력을 하고서는 이번의 노력이 더 크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보상의 형태 중에 어떤 보상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나의 경우에는 쇼핑을 추천한다. 쇼핑은 소박한 보상이 가능한 보상 수단이며 게임이나 유흥과 달리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해진 돈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의 가치가 귀한 줄 알듯이 보상이라는 가치가 한정적일 때 그것이 귀한 줄 알게 되며 자신이 했던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인식하면서 자부심과 동기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도전의 마무리로 아쉬웠던 점에 집중하는 에너지 조금을 덜어서 잘했던 점을 찾아보는 데 사용해보자. 그러고는 쇼핑과 같은 보상을 스스로 줘보자. 이때 잘한 점에라도 집중하라는 긍정 감자의 메시지가 담긴 이 토드백, 포지티브지 캔버스 토드백을 이용하면 어떨까? 부적합한 보상을 주거나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등의 자책하는 경우를 더욱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소개한 자책을 예방하고 칭찬을 하는 방식의 도전 시 유의사항이나 팁 외에 자신만의 유의사항과 팁을 스스로 만든다면 도전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더욱 빠르게 강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발전의 시작을 이 포지티브지 캔버스 토드백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긍파감 후속작 제작 진행 중. 요즘 사회는 정해진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각자의 길을 만들어 나갈 여유조차 주지 않고 정해진 성공의 길을 걷게끔 유도하는 식으로요. 성공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겠으나 다양성을 제한함으로써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저희는 이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전부터 사회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죠. 이 두 마음이 합쳐져서 긍파감을 만들게 되어 책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긍파감의 첫 책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 번째를 만들고 있어요. 이 책이 2024년 7, 8월에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 부편집장. 6개월에 걸친 이 프로젝트도 끝이 났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으나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출판사이지만 그 시작에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서적을 출간하는 과정이 참여하신 여러분께 보람되면 좋겠습니다. 이하 감사의 말입니다. 가장 먼저 부족할 수 있는 서적을 구매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다소 고되고 힘들었을 출판 과정에 묵묵히 제 역할을 해주신 편집장님,
저자 여러분, 교열부, 평론부, 사파부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분이 출판은 처음이라 어렵고 고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항상 제게 응원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가족과 친한 지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며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받은 응원 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적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겸 공저자 전민기 드림. 감사의 말 편집장. 안녕하세요.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장을 맡은 긍정을 파는 감자 대표 강경민입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빌려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첫 여정을 선택하시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께한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출판사 설립부터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던 제 친구 절친 수박. 그 친구가 없었으면 이 출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주며 편집일을 우수하게 해준 전민기. 민기가 없었으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열정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책 디자인을 맡아준 채건이 형. 채건이 형 덕분에 우리들이 소중한 메시지가 독자에게 매끄럽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제 도전의 저자로서 함께 해준 은진 누나, 종서 형, 용건이 형, 기현이, 혜유, 민욱이 형, 영택이 형, 평화님, 재훈님, 김범석 교수님과 일러스트를 맡아준 제 친누나, 나예님, 그리고 로고 제작을 맡아준 은별이, 그리고 교회를 맡아준 남주님 모두 감사합니다. 비록 약술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니었다면 하나의 책이 완성되지 못했을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까지 긍정을 파는 감자의 첫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전에 희망이 가득하여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해 도전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이겠습니다. 편집장 겸 공저자 강경민 드림. 책의 앞부분에서 현재 당신의 프로필은?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책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프로필은 변했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변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듯 합니다. 여기까지 대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 방랑하는 청춘을 위한 긍정 감자들의 도전기에 대한 책 소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솜씨로 책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녹음을 이 책 소개를 통해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서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변화를 두려워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위해 응원을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